바로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잘 가는 반갑습니다. 저 목소리 잘 들리나요? 마이크 설정 오늘 좀 신경 썼는데 오늘 방송은 시간 잘 가는 님한테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잘 들려야 감사합니다. 자, PPT 바로 넘어갑니다. 자, 대략 이렇게 하자고요. 대략 하자고요. 대략. 자, 이렇게 하자고요. 바로바로 쭉쭉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 좀 한번 남기고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저는 오르가즘 코치로 일하고 있는 이대재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성스럽다 이대재, 성대재, 줄여서 성대재라고 저를 소개하고 있죠. 오르가즘을 느끼는 법을 모르는 여성들이 제 강의실에 와서 5가지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법을 배워가는 그런 교육과정을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총 5개월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한 2달 혹은 3달 동안은 강의실에 부지런히 나오셔야 됩니다. 강의실 와서 해부학적인 어떤 지식을 통해서 오르가즘을 담당하는 근육들을 사용하는 법을 익혀나가는 거예요. 남성분들도 제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일을 한 지 11년째인데 남성들의 숫자는 한 10%도 안 돼요. 대부분 여성들의 90%, 교육생들의 90%는 다 여성들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저의 일상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우리 교육생들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성생활을 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한번 해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방송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이번 주 미식. 제가 한 주 동안 먹었던 가장 맛있는 음식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먹는다는 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먹었다는 표현도 있죠. 주로 남자가 여자들을 따먹었다고 표현하는데 여성들도 남자를 따먹었다는 표현이 서스름없이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구조상, 눈에 보이는 구조상 여성이 남성을 따먹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상대방이 너무 좋으면 상대방을 먹고 싶거든요. 상대방이랑 하나가 되고 싶고, 한 덩어리가 되고 싶죠. 그게 저는 섹스, 성욕의 어떤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먹는 거죠. 남자의 성기를 여자가 먹고, 여자의 몸을, 여자의 젖꼭지를, 여자의 입술과 여자의 혀를 남자가 먹죠. 하나가 되고 싶다는 그런 욕구, 심리적인 사랑,
인간적인 그런 감정이 그런 어떤 생명체의 식욕과 짐승들, 인간과 정반대인 비인간적인 짐승들이 식욕을 느꼈을 때 음식을 먹곤 하잖아요. 그것과 연관이 있다는 게 좀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저의 식욕을 아주 자극을 했던 식욕이자 성욕을 저의 성욕을 돋궈줬던 음식들, 고마운 음식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시간 잘 가는 한 주 동안에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셔보셨을까요? 자, 잉? 이게 뭐냐면 양파스프예요. 겨울에 이제 양파스프의 철이 왔잖아요. 양파스프가 만들기가 힘들고 잘하는데도 드물어요, 찾기가. 그런데 꼭 가보세요. 양파스프 하는 데를 발견할 때마다 꼭 들려서 양파스프를 겨울에는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양파스프 하나, 그리고 하우스 와인 하나, 한 잔. 이렇게 시키고 먹으면 뭐 극락이죠, 겨울에. 그리고 양파스프 파는 데가 다 이태리 레스토랑, 뭐 프랑스 레스토랑 이런 데서 파니까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데이트 이런 데서 하는 거죠. 양파스프 정말 맛있습니다. 양파를 졸인 국물에다가 식빵을 던지고 그 위에 치즈를 쭉 잘라가지고 저게 무슨 치즈일까? 모짜렐라 치즈라나? 치즈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오븐에 굽는 거예요. 시간이 꽤 걸리고 잘하는데도 드물고 잠실에 꽤나 잘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데였는데 한 번은 너무 싱거운 거예요. 양파스프가. 그 셰프를 불러다가 이거 왜 이렇게 싱겁냐? 맛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게 너무 짜다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대. 전에 손님들이. 그래서 싱겁게 했다는 거야. 아니,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 한두 명이 이제 짜다 이러면은 그걸 다 전체적으로 간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돼? 어? 자기 레시피대로 밀고 나가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손님들이 양파스프 주문할 때, 뭐 원래 간대로 해드릴까요? 약간 저희가 좀 간이 센 편인데, 좀 간을 약하게 해드릴까요? 뭐 묻는 것도 아니고. 너무 그렇게 한두 명이 얘기하는 거에 전체적인 레시피를 바꿔버리고, 그걸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손님한테, 단골 손님한테. 이게 황당해가지고 그 양파스프 잘하는 레스토랑을 한 번도 안 갔어요.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전에는 꽤나 자주 갔는데. 특이하게도 여자 셰프였거든요. 여자 요리사였는데, 그 잘하나 모르겠네. 여기 나오는 양파스프는 딴 데입니다. 시간 잘 가는 님, 저의 불평불만이 웃기죠? 제가 음식 먹으러 갈 때마다 불만이 엄청 많아요. 자, 그래서 양파스프 꼭 드셔보셨으면 해요. 저는 이날에 와인을 먹었죠. 와인을 먹었고, 엄청 먹었습니다, 저는. 맛있어가지고. 배도 고팠고. 자, 그 다음 코너입니다. 뭐예요? 이번 주 근육 운동. 이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운동 동작은 전거근 운동이에요.
그리고 아랫가슴 운동입니다. 자, 이 동작. 이 동작을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기를 강추하고 싶습니다. 이 방송, 제 방송 보실 여성분들이라면은 헬스장 가면은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면은 꼭 케이블 플라이 운동을 몇 주고 며칠이고 몇 날이고 몇 달이고 혼자서 곰곰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 해보기도 하고, 왜냐면 저 케이블 플라이를 통해서 전거근이라는 근육을 단련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 잘 가는 님은 평소에 이거 하세요? 이 동작? 이거. 저 동작은 쉬워요. 근데 동작을 해도 느낌을 가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 동작.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고, 그리고 케이블을 도르라의 위치 설정은 약간 위로 하고요. 시간 잘 가는 님 헬창이시구나. 모든 근력 운동이 그렇듯 동작은 쉽죠. 동작은 쉬운데 정확한 부위의 수축감을 가지기가 꽤나 힘들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항상 보조 그리고 지도자를 한번 꼭 옆에 두고서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저 케이블 플라이 동작은 시간 잘 가는 님은 운동 안 한 지 시간이 꽤 되셨나 보죠? 시간 잘 가네. 그런 식으로. 이 운동을 제대로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게임 캐릭터예요. 팔이 4개인 거 보이죠? 팔이 4개인데다가 위에 있는 팔 밑에 겨드랑이에 바로 팔이 있는 기분이 들죠. 딱 저런 기분이 들어요. 흉통이 엄청 커진 기분이 들고 팔 아래 또 하나의 팔, 어깨 아래 또 하나의 어깨. 이게 생긴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떠바리가 사람이 풍채가 생기죠. 남자든 여자든 풍채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운동하고 나면은 항상 초현실적인 그런 기분이 들죠. 시간 잘 가는 님 바로 아시네요. 무탈 컴뱃. 아마 전 세계 게임 역사상 가장 과격한 하드코어한 잔인한 게임이 바로 이 무탈 컴뱃이죠. 저도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거든요. 무탈 컴뱃. 이거. 뭐 좀 잔인해 보일 수 있는데 우리 이 방송 보시는 여성분들은 꼭 운동장 가서 운동장이래. 헬스클럽 가서 이 무탈 컴뱃 고로 다이몬 고로인가? 고로 같은 몸집의 어떤 새로운 전에 느껴보지 못한 촉각적 쾌감을 느껴볼 수 있도록 케이블 플라이 이 동작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부학적으로는 바로 이 위치, 이 감각이에요. 겨드랑이 아래 근육이고요. 날개뼈와 그리고 갈비뼈를 잇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이거죠. 전거근이 생기면 호흡을 뒤로 해요. 등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 호흡이란 등 근육의 신장과 수축 과정에서 호흡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게 바로 등 호흡입니다. 자,
턱걸이를 할 수도 있고 원암, 덤벨, 원암 덤벨로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 케이블 플라이 동작이 아주 세련된 운동 방법이죠. 저 케이블 플라이는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는 동작이에요. 뭐냐면은 자, 크게 키워놓고 제가 처음으로 헬스클럽을 다녔던 게 중3 때였어요. 그리고 첫 헬스클럽 때는 좀 재미를 못 붙였고, 그리고 18살 때 다시 헬스클럽을 다니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18살 때 헬스클럽을 갔을 때 어떤 지금 생각하면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여성 한 분이 그 헬스 장갑 딱 끼고 그리고 레깅스 같은 거 딱 입고 그 저 덤벨 플라이 동작을 막 하고 있었어요. 제가 볼 땐 보디빌딩 출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때 보디빌딩을 했던 여성들처럼은 생기진 않았어요. 굉장히 야하게 생긴, 섹시하게 생긴 분이었어요. 되게 이뻤고, 그리고 몸매는 글래머러스하다기보다는 약간 호리호리한 몸매였고, 근데 그 운동을 하는 동작이 정말 맵시 있고 간결했고 아주 스포티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덤벨 플라이 하는 동작을 딱 무릎 꿇고 그 여성분이 무릎 꿇고 몸 앞으로 숙여가지고 그 자신의 상체 몸을 다 완전히 덤벨에 걸어가지고 그 플라이에 케이블에 걸어가지고 이 동작을 했는데 전 남자도 그렇게 세련되게 그 케이블 플라이 동작을 하는 걸 못 봤거든요. 그 어린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 장면이. 저는 그때 운동할 줄 제대로 할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뭐 PT 받을 돈도 없었고. 그때는 퍼스널 트레이너가 많지도 않았고 운동 배우려면은 관장한테 잘 보이고 막 이래야 됐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보다 한 20살 많았을 그 연상녀가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탐스럽고 멋져 보였던 그런 일종의 트라우마죠. 매력적인 트라우마죠. 긍정적인 트라우마였죠. 그래서 전 그때부터 운동하는 여자가 좋았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진짜 여자는 상체 운동을 잘하는 여자입니다. 상여자. 하체 운동이 아니라 상체 운동. 다시 PPT 켜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오브로 가슴 보고서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되네. 됐다. 됐습니다. 좀 키우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화면이 보이나요?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좀 웃긴가, 화면이? 시간 잘 가네님, 여자는 상체, 남자는 하체. 그렇죠. 바로 저거죠. 아니지. 글자를 더 키워야죠. 이렇게 하면 글자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PPT로 보고 있는데 글자 키우는 게 뭘까? 이건가? 그렇지. 됐다. 글자를 발기시켰어. 글자를 더 키워볼까요? 이렇게 한번 제가 오르가즘 보고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를 오늘 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은 오늘 커뮤니티 글에도 제가 올렸듯이 섹스를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 잘하라고 하는 의도 때문에 오히려 섹스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섹스를 잘하려고 할수록, 남자가 섹스를 잘하려고 할수록 상대 여자들은 그에 대해서 소외감과 위화감을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이걸 남자들이 잘 몰라요. 근데 그거는 섹스뿐만이 아니죠. 소개팅 나가서 남자가 여자한테 잘 보이려 할수록 여자들은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매력을 못 느끼게 되잖아요. 뭘 잘하려고 한다는 거는 갑을 관계에서 의뢰 위치에 해당하는 거니까 얼마나 아쉬워요, 그죠? 그게 얼마나 남자들한테 안타까운 일인지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이거 제 교육생이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입 인사 및 신고 시기에 글을 올립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하자면 올해 37세, 87년생 건축가로서 일하고 있는 디오니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다른 글을 보고 다들 글 잘 쓰는 것 같아 조금 부끄럽지만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글을 작성해 봅니다.
먼저 디온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계기는 일단 디온이는 그리스 신화 속 수레의 신입니다. 밤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즐기고 표현하고 그리고 사회 통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닉네임을 줬습니다. 물론 술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글이 약간 매끄럽지 않고 뭔가 앞뒤가 맥락이 문맥이 좀 안 맞는 것처럼 비문이 때로 느껴지기는 해도 이해해 주세요. 이 사람이 뭐 전문적으로 글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소주, 위스키, 막걸리 좋아합니다. 코로나 끝에 다다들면 모두 모여서 즐거운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어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교남이라고 해야 하나?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여자보다 친구들이 우선이었고 친구가 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성인 되고 나서 여성들을 더 우위에 두고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살 때 여자친구가 생기고 헤어지고 군대 갔다 와서 여자친구가 생겼다가 27세 돼서 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짝사랑하던 여자와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됐고 친구들 사이에서 말하면 깬다는 소리까지 듣는 유교남이었습니다. 짝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해 대학교 친구들과 미팅과 소개팅을 자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매력이 하나도 없는 아이였던 것을. 그런데 운이 좋았던 건지 친구들 사이에 소위 바람둥이는 아니지만 여자를 잘 만나고 다니는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녀석은 여자친구가 매번 바뀌는 친구가 있었고 대학생 친구는 외로움이 많았는지 항상 여자가 있었지만 30대에 결혼해서 지금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친구들이랑 성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대화를 해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니까 섹스는 어떻게 해야 하나? 누가 가르쳐 주지 않나? 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성에 대한 선생님은 야동뿐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이지 않는 걸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 쓰는 친구 생각은 야동에 나오는 섹스가 좀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 뭐 여자 두 명이랑 동시에 한다든지, 남자 세 명이랑 동시에 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20대 후반이 지나고 건축 분야에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춤에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힙합 또는 얼반 같은 춤을 추려고 했는데 나이도 30이고 앞으로 여자 만나야 된다는 생각에 소셜 댄스에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셜 댄스라는 건 이제 뭐 살사, 왈츠, 그리고 뭐 또 탱고 뭐 이런 거죠. 블루스. 처음 춤에 대해서 모르고 열심히 배우고 춤추러 다니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연한 계기로 무의식 상태로 빠지게 된 무의식 상태로 빠지게 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춤을 포기하려고 했을 당시에 경력은 3년 차였고 어떤 여성분과 춤을 추었는데 경력 3년 차의 어떤 여성부가 춤을 추었는데 이 같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추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서로한테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경험합니다. 그때의 손 감각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손의 감각은 끈적하고 말랑거리고 탱탱한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정도로 쫀득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춤추면서 느꼈던 이 손맛의 쫀득쫀득한 이게 제가 질오르가즘, 자궁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여성들과 성관계할 때 상대 음부의 어떤 느낌, 저의 남근에서 느껴지는 느낌, 그런 것과 아주 똑같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낚시에서 표현을 빌려오자면 손맛이라고 해야 할까 같습니다. 그 경험을 한 후 춤에 미쳐 있었습니다. 힙합, 방송 댄스처럼 혼자서 멋지게 추는 춤이 아니라 소셜 댄스라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그닥 멋이 없을 것 같은 춤이었지만 그 손맛을 느끼기 위해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춤을 잘 추기 위해서 코어에 집중도 해보고 살일도 찌워서 무게에 탱탱한 느낌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바운스 잘하기 위해 발목 운동, 발 뒤꿈치를 들어서 버티기 등등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그 느낌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다가 어느 날 번아웃이 찾아왔고 회사 일을 병행하느라 몸이 지쳐 있었고 가벼운 감기, 몸살 앓고 있었을 때 약속 때문에 춤을 추러 갔는데 그때 갑자기 또 한 번 손맛이 찾아왔습니다. 몸에 힘을 빼고 음악에 몸을 싣고 강약, 약강, 쉴 때 쉬던 중 몸이 힘들어서 이때 손맛을 다시 느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친구가 얘기한 몸이 쉴 때, 몸이 힘들었을 때, 그때 우리의 의식이 약간 몽롱해지거든요. 잘하려고 애쓰는, 노력하는, 인위적으로 의도하는 이런 순간이 좀 줄어들잖아요. 이때 초능력이 나옵니다. 필로폰을 하면은, 마약을 하면은 특히 필로폰이 엄청나게 성형을 증폭시킨대요. 그게 전전돼요. 이성의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그로 인해서 이 잠재 능력이 뿜어져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친구는 그걸 느낀 거예요. 춤을 추다가. 자, 다시 읽어볼게요. 이때 손맛을 다시 느꼈습니다. 제가 유교남이라서 아니면 소심해서 이 손맛을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그 어느 누구에도 물어보지 않았고 혼자서만 노력하면 될 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쾌감이라 해야 할까요? 이 느낌을 받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몸을 힘을 빼고 줘야 할 때 몸에 힘을 주고 손의 감각을 상대방에 맞추어서 아주 미세한 느낌을 감지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상대방의 표정이라든지 몸에 전달되는 느낌에 전적으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집중. 이것이 포인트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고 즐기고 하다 보니 손에 전달되는 상대방의 에너지를 잘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춤에 빠지다 보니 여자친구와의 데이트와 섹스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섹스할 때 삽입 리듬은 강강으로 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양양이 맞나? 하는 등등의 고민조차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혼자서 제멋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이 친구는 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섹스할 때 이제 그랬다는 거죠. 춤과 완전 반대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를 상대할 때 감정 교류와 몸의 교류도 불투명한 상태가 이어진 상황에서 춤에만 미쳐 있었고 춤 외 연애 생활 속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결과로 오래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춤과 연애가 따로 국밥이었네요. 이 친구는. 춤 같은 연애 같은 춤을 한 게 아니었네요. 자, 다시. 헤어진 후 곰곰이 되뇌이면서 머릿속에서 섹스를 잘하고 싶다. 잘 하려면 섹스도 배워야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밤비님 블로그를 접하게 되었고 보자마자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예전처럼 바보처럼 혼자서 생각하기보다 스승을 두고서 그로부터 배움을 얻으며 다른 사람들과 교류해서 배워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글이 길어지고 저에 대해서 솔직하게 밝히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밤비님과 이야기하면서 춤과 섹스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들을 춤에 접목이겠지. 접목시켜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다른 소셜 댄스를 배우고 제가 추는 춤에 접목시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고 야간 기술도 더해보고 더 재밌는 춤을 만드는 목표도 생겼습니다. 물론 야광 기술도 많이 배우고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이제 막 입문한 디오니의 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광 기술을 왜 배우려고 했는지에 대한 신고식 글입니다. 자, 이 글 어떻게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글의 요지가 파괴되실까요? 이 글은 무언가를 잘하려고 하지 않았던 자가 무언가를 잘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상급의 몰입력을 발휘하는 데 성공함. 다소 문장이 서툴지만 그래서 더욱 순수하게 써내려간 어떤 한편의 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어요. 이 글에서 묘사되는 행위는, 감각은 성관계와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를 했을 때 남자 입장에서 속궁합이 잘 맞는 여성을 상대로 얼마나 강력한 그런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제가 나름 여러분들한테 나름의 각색으로 소개드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자, PPT로 한번 적어볼게요. 잠시만요. 지금 PPT 안 나오죠? 자, PPT 보이실까요? 저는 다시 작아져 보겠습니다. 이 어떻게 말고 왜 이것의 중요성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섹스를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섹스를 왜 하려고 하나, 왜 배우려고 하나, 섹스를 왜 잘하고 싶어 하나, 이 왜를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낭독을 했던 이 오르가즘 보고서가 아니라 춤 보고서, 사교 댄스 보고서, 이 친구가 춤을 추면서 상대방과 함께 느꼈던 그 일체감,
상대방의 신체, 그리고 섹스는 성기로 하지만 사교 댄스는 일단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탱고든 살사든 손으로 상대방의 몸을 붙잡잖아요. 그 손이 성기가 된, 손이 매개가 된, 뭐 성기든 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매개로 상대방의 신체와 나의 신체가 하나로 뒤엉킨 체험, 일체감, 하나가 된, 내가 음식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하듯, 내가 여자의 혀, 여자의 입술을 먹고 싶어 하듯, 그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체험, 그리고 정말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게 얼마나 인상 깊은지,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얼마나 희열과 쾌감이 넘치는지, 그때 그 기분을 얼마나 잊을 수가 없는지를 이 친구가 너무나 순수하게 잘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연애보다 춤이 더 좋았대잖아. 여자친구랑 하는 섹스보다 더 춤이 더 좋았대잖아. 그리고 어쩌면 춤에서 느낀 그 일체감을 섹스에서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섹스를 잘하려고 하면은 상대 여자에게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과 하나가 되고자 한다면, 그리고 하나가 되고자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다소 좀 힘을 좀 빼고 이완된 감각으로서 상대방과 하나가 되고자 한다면, 그러면은 이 친구가 춤을 추면서 느꼈던 한 2번의 그런 일체감, 한 덩어리가 되는 그 뒤엉키는 감각, 섹스를 잘하고 못하고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발기가 잘 되는지, 성기가 큰지, 성기가 작은지, 그런 것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애액이 잘 나오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질 오르가즘을 느끼든 말든 자궁 오르가즘을 느끼든 말든 그런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진짜 섹스, 운우지정. 이게 우리가 섹스하는 이유 아닐까요? 이런 감각이 없으면 내가 섹스를 왜 하는지, 섹스를 왜 잘하고자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계속 섹스를 잘하기 위한 방법에만 몰두하게 돼요. 그럼 섹스 테크닉 오다쿠가 됩니다. 섹스 오타쿠가 되고요. 그럼 계속 여러 여자를 전전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삼류 플레이보이가 돼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 섹스 잘하는, 새끼 넘치는, 남자를 잘 흥분시키는 여자가 돼야지 라는, 어떻게 하면 그런 여자가 될 수 있을까에 집착을 하잖아요. 자꾸 성형수술하게 되고요. 결국은 산부인과에 가서 예쁜이 수술, 질성형 수술을 받는 여자가 됩니다. 그런 여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잘 보세요. 무언가를 왜 잘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질문이 없으면 이 인간이 되어버려요. 이런 비참한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예. 응? 우리는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정치를 왜 하려고 하는데? 정치를 왜 하려고 하는데에 대한 스스로 질문도 해본 적도 없고, 나름의 답을 구해본 적도 없고, 답을 구하지 못해 그로 인해서 그에 대해서 괴로워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자꾸 덜 떨어진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서 사는 거예요. 이 한동훈 지금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국힘당 게시판에다가 자기 찾아보세요. 얘가 무슨 짓을 했나. 자기 아내 명의, 100만 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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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기 부모님 명의, 장인어른 명의, 자기 딸 명의로 얘가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어떤 글을 썼는지 한번 보세요. 법무부 장관이, 거대 여당의 대표가, 뭐 윤석열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왜 대통령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정치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단 1초도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정치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고 새로운 현안,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제도를 밀어붙여보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꼴림이 발기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정치 자지가. 아, 자, 한동훈 꺼지고 다시 제 얼굴을 발기를 시켜보겠습니다. 저 방금 제가 읽었던 오르가즘 보고서, 물론 오르가즘 보고서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르가즘 보고서인 저 글을 쓴 친구는 그래요. 사교 댄스를 통해서 상대방의 손, 상대방의 몸과 자신의 손이 하나가 된 한 덩어리로 뒤엉킨 그런 감각을 왜 그렇게 잊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정답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성기를 통해서 상대 여성과의 성기가 하나가 된 손과 손이 악수를 하고 깍지를 끼듯 남자의 남근과 여성의 음부가 음경이 여성의 자궁이 서로 포옹을 하고 서로 깍지를 끼는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은 섹스를 하면서 상대방의 몸과 자신의 몸이 하나가 되는 상대 남성의 몸과 자신의 몸이 에스프레소와 커피가 섞일 때 그렇게 데칼코마니를 이루는 그런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은 자궁 오르가즘을 느낄 때 자궁 경부가 낙지 빨판처럼 돼요. 그래서 남자의 어떤 성기를 음경을 남근을 빨아들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내뱉기도 하고 그렇게 굉장히 묘한 오묘한 움직임을 현상을 발휘를 하거든요. 우리 끝까지 남아주신 시간 살가네님, 섹스하면서 상대방의 신체와 나의 신체가 그리고 상대방의 정신과 나의 의식이 한 덩어리로 뒤섞이는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그런 체험은 피곤할 때, 감기 걸렸을 때, 제정신이 아닐 때, 자다가 잠결에 섹스를 했을 때, 왜 그런 때 더 그런 현상이 잘 벌어질까요? 그렇다면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몽롱한 상태가 되어야만 그런 하나 된 그런 감각을 맛볼 수가 있는 걸까요? 저도 오늘 아침 성관계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최근 성생활은 어떠실지요?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현재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서 정치판에서 가장 섹스를 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시간 잘 가는 님이 채팅창에서 말씀하시기를 운동이나 악기를 할 때도 고수가 되면 오히려 힘을 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닐까 싶네요. 그런 거 맞죠? 그거죠. 아, 그리고 예고 하나 할게요. 조만간 도루묵 처리되거든요. 그러면은 도루묵 처리되면은 우리 유튜브 성대재 채널, 성대재와 오르가즘 이야기 채널에서 정모 한번 하겠습니다. 정모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카톡 아이디 NUNSKILL 여기로 신청 메시지 주시기 바라고요. 도루묵 번개, 도루묵 정모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곳은 서울에서 웨이팅이 가장 빡세기로 유명한 안주마을이라는 술집이에요. 경복궁에 있는 안주마을이라는 술집인데 저는 거기에 웨이팅 안 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모도 곧 아마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에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 잘 가는 님 서울 사시는 분 아니죠? 아, 서울 사시면 냉큼 오시면 될 텐데. 서울 살지 않으신다면 뵙기 힘들겠죠? 안 뵙고 싶지만. 저랑 동갑 아니던가요? 82년생? 개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어느덧 1시간 다 돼가네요. 그래서 방송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가 되는 감각을 섹스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도 최대한 많이 느끼는 그런 분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합니다. 자주 가는 단골 음식점에서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하나가 되는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연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가 되는 순간이 많아지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진다면 그런 사람들끼리 뭉친다면 우리 삶이 어떤 동네, 도시, 더 나아가서 국가 그리고 인류가 좀 더 나은 삶을 만족스러운 삶을 하루하루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하루는 또 얼마나 재밌을까 라는 설레임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그 1년이 제 머릿속에 되게 기억에 남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가는 게 담임 선생님이 너무 좋으신 멋진 분이었거든요. 강의를 수업을 정말 신나게 재밌게 하시는 최병옥 선생님이라는 분이었거든요. 아직도 이름을 제가 기억을 하네요.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 흥분됐어요. 오늘은 또 선생님이 얼마나 재밌는 그분의 설명도 그렇지만 그 수업 내용 자체가 너무나 흥미진진했으니까 어쩌면 제가 오르가즘 수업을 하고 있는 것도 그 최병옥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하지만 저는 강의보다 더 중요한 게 섹스고 섹스만큼 중요한 게 또 오르가즘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의 성생활도 오르가즘도 늘
상대방과 곧장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날이 발전하는 성생활을 가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밤이 늦었죠? 11시 반, 40분쯤 됐네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특히 시간 잘 가느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그리고 야한 밤 되시고요.